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핵위협 우려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그런 가운데 방산주 주가 변동성 커진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원 신한금융투자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방산주 주가가 큰 폭 올랐지만은 올해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작년인 22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작년은 전쟁이 발생했고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이 분명한 시기였고 상대적으로 이제 올해를 보면은 이러한 기대감들이 조금 한풀 꺾이는, 그리고 전쟁은 좀 체감상 고점을 이제 지나는 분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올해도 여전히 수출이 계속 늘어날 테고 수주도 좋을 거기 때문에 이 실적이나 수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지켜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기대되는 건 수주인 것 같습니다. 올해 인도되는 물량도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방산주 실적 올해 기대해도 되겠죠? 좀 어떤 요소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크게는 이제 수주랑 실적일 텐데, 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되게 혼조세에 있습니다. 연초에 기대했던 노르웨이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후에 누마니아가 새롭게 나왔고 이런 건들이 이제 계속 나오긴 할 텐데, 예상되는 건들 호주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 북미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수주가 나올 텐데, 이게 방산 수주 원래 특징 자체가 안개 속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연간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움직일 테고요. 실적은 하반기부터 빠른 개선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가운데 특히나 이제 해외 수주가 많잖아요. 그럼 방산주 가운데 해외 수주가 특히나 기대해 볼 만한 곳은 좀 어디가 있을까요? 올해 3사가 다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순서를 따졌을 때 상반기에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말레이시아 수주권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RG 넥스원더 해외 수주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이나 규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쉽게 예단이 어렵다는 게 조금 좀 의미를 퇴색시키게 하는데, 이게 연말로 가면서 이 기대감들 지금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에 있더라도 여전히 군비 지출이 늘어날 테고 각국의 무기 소요들은 증가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 방산업체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이 방산주들 이 글로벌 수주 지역을 다변화하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 주시긴 했어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좀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방산주를 꼽아 주신다면 어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 종목을 선별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은 하나 시스템이 오르고 있고 생각지 않은 그 움직임들인데요. 이게 그만큼 이제 혼조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 맞물려 있고 그 안정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상반기에 해외 수출, 하반기에 실적의 개선, 기체 부품이나 이런 부분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LRG 넥슨도 하반기에 대규모 수주가 있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선호도의 차이를 지금 명확히 이렇게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조금 시기를 살펴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그래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글로벌 수주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매수 들어가는 시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단기랑 장기로 나눠서 봤을 때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지금부터 사 모으면 연말까지는 이제 괜찮은 추세일 거라 생각되고요. 단기 트레이딩 이벤트를 찾고 단기 매매하기는 작년보다 확실히 어려워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 간 난이도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분할 매수로 이렇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로벌 수주 지역 다변화에 따른 올해 또 실적도 기대가 되는 방산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 조선주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인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기는 한데 결국엔 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소재 산업재가 그런 기대,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금리 인상이 고점을 지나고 있다는 기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비하면 올해 수주가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 거는 이제 연초부터 계속 있던 시각인데, 생각보다 연초부터 발주가 계속 나오면서 선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크게 흐름이 나쁘지 않구나.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올해는 전체 장 실적
역실적 장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대적으로 조선은 이제 흑자 전환하는 상황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게 조선주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연초부터 이제 발주가 그래도 계속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LNG나 뭐 LPG 컨테이너선 뭐 고루 좀 기대해 볼 만한 건가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부가 선박 좀 단위 가격이 높은 이 선박들 위주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몇 개 선종만 잘하면 되는데 올해는 그 선종들이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컨테이너 선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그 쌓여놓은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얼마 전에 HMM도 9척의 메탄올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수혜가 있고 이게 이제 환경 규제랑도 맞물리면서 한국 업체들의 수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카타르나 모잠비크 같은 대형 발주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LPG선 그리고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탱커선에 대한 기대도 시간이 가면서 좋아질 거기 때문에 한국이 주력하는 선종에서는 올해 시장이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오랜 적자를 행진을 끝내고 과연 흑자를 전환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심일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흑자 전환은 시간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통상 조선사들이 수주를 받고 매출 인식을 하는데 최소 2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이 2020년 4분기 코로나를 지나고 발주가 밀렸다가 좋아지기 시작한 그때부터를 따지면은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매출들이 들어오면서 올해, 내년, 내후년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조선업은 이 고정비가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 커버가 되면서 마진이 좋아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매출 성장에 대한 이익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외에 성과가 올라간 부분들도 이제부터 계속 반영될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적은 확연한 턴을 확인할 수 있을 테고 다만 이거는 수주받은 시점을 감안을 했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지고 내년 가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환차익 효과도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그것도 좀 있는데요. 네, 환은 이제 그 올라갈 때 사실 좋긴 해요. 환이 올라가면 받을 돈들이 늘어나는 원화 기준은 늘어나고 원재료나 인건비는 국내에서 다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환이 올라갈수록 좋긴 한데 작년 한 해 1, 2, 3분기 환이 올라갈 때 해치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 환이 조금 빠져도 충격이 덜한 그래서 환 민감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 때문에 부담되는 거는 좀 줄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조선주 투자 관점 또 최선호주 어디로 보시나요? 네, 올해는 조선주도 이 종목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작년 한 해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주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상대적인 우량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좀 편안한 종목 선택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안 올랐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정상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설명은 되긴 하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로 본다고 하면 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이 많이 주가 빠졌는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을 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한국조선해양이 삼호중공업 상장 철회와 배당 매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 종목도 좋습니다. 네, 뭐 소외됐던 이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위주로 단기적으로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는 현대미포조선이 매력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선주 가운데서 최근에 뭐 인수 관련돼서도 많이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대우조선해양을 하나그룹이 인수하는 게 지금 튀르키예 승인이 났고 기업 결합 심사는 좀 편안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걸 문제 삼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하나가 조선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에서 HSD 엔진 인수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 조선과 엔진의 시너지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M&A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이 방산주와 뭐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원 신한금융투자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